자, 미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대충 얘기는 했습니다. 바늘과 실 같은 존재다. 아무리 바늘이 좋은 바늘이 여러 개 갖고 있더라도 실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입니다. 벌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배워가지고 기술이 좋아도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사용 밀도가 제일 높은데 우리나라가 1평방킬로미터당 약 18통을 사육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통계가. 땅 면적하고 전체 사육군수하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나라 사방 조림을 할 때 아가시아 나무를 많이 심어준 덕택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시 주민원이 되는 이 소득원이 있기 때문에 양봉가가 벌을 많이 기르는 겁니다. 많이 생겼고. 소득이 안 되면 안 하죠. 일본은 비가 잦고 태풍이 잦으니까 아가시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아가시 나무를 심으면은 산사태가 나가지고 왜? 뿌리가 천근선이라서 땅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얕이 뻗거든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면 그냥 싹 쓸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가시 나무가 내려오다가 다리에 걸리고 하수구에 밀리고 이러면서 산사태의 주범이 되니까 아가시 나무를 아예 나라 전체에서 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가보시면은 아가시 나무가 철로변이나 도로변이나 간혹가다 있지 우리나라처럼 산에 아가시 나무 많이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본의 양봉가들은 주미론이 뭐였느냐? 자운형이었어요. 논에다가 녹비작물로 벼비기 전에 심은 것이 꽃이 펴서 이놈을 갈아엎어가지고 비료가 없을 때 또 벼가 잘 자도록 이렇게 하는 자운형이 지금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꿀이 뭐냐? 자운형이야. 자운형. 우리나라 사람은 아가시아 꿀. 그러다 보니까 자운형이 비료가 흔하게 나오니까 자운형을 잘 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벌을 길러봐야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9년도까지 어느 정도 양봉가와 사육군수가 늘어나다가 한 50만 군, 45만 군 정도 이렇게 벌이 늘어났다가 쭉 빠져가지고 지금은 양봉농가가 한 8,000명인가 되고 사육군수가 한 18만 군 통계상에 요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178만 군 정도. 그럼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땅덩어리는 배로 큰데. 그러니까 일본에는 벌이 구해요. 꿀값도 우리보다 더 비쌉니다. 꿀 자기네가 생산한 건 비싸고 근데 거의 수입꿀을 많이 들여다가 국민들한테 공급을 한다. 그래서 아마 일본 양봉인들도 자운형이 아닌 아가시아가 주민원이 있다면은 거기도 많은 양봉 사육군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텔레비도 나왔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꿀벌 살리기 운동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워낙 미국이 땅덩어리가 크고 또 돈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550만 불인가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꿀벌이 많이 죽었다 그래요. 한 40%가 작년보다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그래서 줄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국토가 넓은데 화분내게 할 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농작물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수익이. 농가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냐면 농민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도 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상당한 어떤 벌이 감소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원이 거기에 없어지는 것 중에는 진드기라든지 다른 질병이라든지 특히 니코틴계 농약 사용이 꿀벌의 어떤 생육에 엄청난 지장을 준다 해가지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아니면은 밀원이 어느 한편에 밀원만 있어서 쉽게 해서 해바라기가 심었다면 해바라기만 있고 도마도만 심었다면 도마도만 있고 사과만 심었다면 사과만 있으니까 그 나머지 시간에 1년 중에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이렇게 피는 꽃 이외에 나머지 꽃이 없다 보니까 벌이 생육 환경이 나빠져 가지고
이래서 영양결핍으로 벌이 살기 어려워서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미론 쪽에도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미론 쪽에 벌 기술도 좋지만은 또 미론 쪽에도 한편 마음을 가져주시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구상에는 약 35만 종의 어떤 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꽃이 피는 식물이 약 한 25만 종. 또 우리나라에는 약 그 중에서 4,600종의 관속식물 중 2,500여 종의 경제적 가치 식물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밀원식물로 쓸 수 있는 것이 한 500여 종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종이 대단히 다양하다. 그런데 유럽에 가면은 약 13,000년 전에 빙하 시대가 왔다. 이게 빙하가 이쪽에 알프스 산에서부터 쭉 내려와가면서 바다 쪽으로 다 흘러 내려와가면서 식물을 다 얼어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종이 우리나라보다 다양하지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쉽게 해서 빙하가 오더라도 이 삼면이 바다로 돼 있으니까 바다는 어떻게 돼요? 얼지 않잖아요. 온도가 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비가 갔다 녹아가지고 우리나라 종이 많이 유럽보다는 남아있다. 이런 식물 전체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 세계에서 통당 생산량이 제일 높은 데가 캐나다예요. 국토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통당 한 70kg, 75kg 이렇게 생산해요. 우리나라는 이 고정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로 평균을 내니까 전압 농가들은 한 3, 40kg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나머지 하기 때문에 한 10몇 킬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kg 미만 정도 이렇게 하는데 밀원만 방대하다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 높을 수 있다. 피나무만 하나만 있어도 아가씨 꿀 뜨는 양을 또 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주밀원이 아가씨 나무하고 피나무가 주밀원이에요. 그 유럽에 여러분들 여행 가다 자세히 보시면은 가로수나 공원수에 피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원수에 피나무가 있는데 여의도 광장 없애는데 피나무 불과 손으로 이렇게 꼽을 정도로 있습니다. 몇 개 갖다 심어 놓은 거. 가로수 1km 심어 놓은 데도 없어요. 몇 년 전에 중국 항주에서 아시아 양봉총회가 중국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그 항주 비행장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그 아시아 양봉총회장까지 가는데 거리가 85km였어요. 고속도로가 한 80km. 80km에 가로수를 뭐로 심었느냐 그 당시 갔는데 고속도로가 이제 막 만들어졌을 텐데 다 모감주 나무 심어놨어요. 모감주를 양쪽에다가. 근데 이제 막 심었기 때문에 꽃을 안 피니까 다른 사람은 그게 모감주를 모르지만은 저는 밀원에 미친 사람이다 보니까 딱 보니까 모감주인 거예요. 저건 다 모감주다. 그래서 그쪽에 양봉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양봉 농가들을 생각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 나무를 다 심은 겁니다. 고속도로 가로수를 다. 그래서 제가 정보에다가도 자꾸 가로수를 심어달라. 또 몇 년 전에는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더니 가로수를 밀원수를 해달라 했더니 그게 채택돼서 기사화도 해서 한번 났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이제 유센코 대통령이 양봉가 출신이에요. 유럽은행 총재도 있고 이 양반이 이제 오렌지 혁명을 일으켜서 대통령을 할 때 우리나라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공식 방문을 해갖고 비공식으로 양봉업계 좀 보게 해달라, 접촉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협회를 통해서 그 연락이 와서 이제 같이 양봉업계 좀 먼 사람들만 같이 접촉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천에 꽃샘농원 거기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자재 또 전시를 다 해다고 또 제품을 전시해달라고 해서 다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저것 좀 다 하고 저것 좀 다 하고 해서 그냥 무료로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갔어요. 그때 그 다음에 자기가 초청을 했어요. 한국에 이제 양봉업계 대표들 오라 해서 이제 저도 갔었는데 같이들. 갔더니 이제 자기 개인 사택에도
갔더니 사택에는 완전히 박물관이에요. 뭐 1000년, 2000년, 수백 년 된 뭐 골동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탐나는 게 뭐가 있느냐? 양봉 가다 이만한 참나무 같은 그 나무에다가 토종처럼 벌집을, 지금 우리나라 토종 같은 이런 벌집을 군용 뚫어놓고 그런 수백 년 된 이런 그 벌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또 만찬도 해줘서 얻어먹고, 또 버스 한 대 대절해서 또 경찰 칸보이 시켜가지고 계속 우리 그 다른 데 그 양봉장을 겨나가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그러는지 하여튼 가는 데마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시나 군이겠죠. 거기서 딱 경찰이 표치리카가 기다렸다가 교체해 가면서 계속 앞에서 칸보이 오고 가는 거예요. 예? 밤새를. 그러면서 이제 차에는 간호사라 갈까 하나 태워주고, 운전수도 밤새 가니까 2명 교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고 가는데, 그 이제 양봉 학회장이 거의 탔어요, 차에. 근데 가다 보니까 큰 아름들이 피나무가 쫙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땅이 크니까 옆에 가로수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씩 딸랑 있잖아요. 이 가로수를 정리를 묻으니까 여기서 계속 나무가 났잖아요. 예? 나서 여기서부터 한 20m나 뭐 이 정도가 가로수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여러 나무가 쭉 이렇게 거기서 하는데, 저게 자기들 양봉인들이 100년 전에 심은 피나무라 그래요. 100년 전에 심은 피나무. 근데 얼마나 심었느냐 했더니 400km 심었다. 이게 400km.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아니야. 네? 고속도로가. 그러면은 얼추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를 다 심었다는 얘기야. 근데 100년 동안 이제 꿀 떠먹었는데 앞으로도 피나무 수명이 오래 가기 때문에 적어도 100년은 더 꿀 떠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나무 꿀 잘 나는 묘목을 또 몇 그루 주고 해갖고 산림청에다가 갖다 기증을 해서 또 그 사람들이 올 때 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금 그 나무가 크고 있습니다. 자, 밀원식물이라는 것은 뭐 한문을 아시는 분은 꿀밀자입니다. 꿀밀자. 예? 꿀이 나는 이런 식물. 그래서 꿀과 화분을 수집해서 벌이 생활에 가다 보니까 이런 것을 분비하는 이런 식물을 밀원식물이라 이렇게 일컫는다. 그 밀원의 어떤 종류를 이렇게 나눠봤을 때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밀원, 쉽게 해서 주로 꿀이 잘 떠서 소득을 높이는 것을 주밀원이라고 해요. 또 꿀을 못 뜨지만은 벌들이 먹고 살고 또 육아를 하는데 많이 보탬해 주는 것을 보조밀원이라고 합니다. 보조밀원. 그래서 또 아니면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피나무 같은 거 산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자란 천연 밀원이 있는 방면에 아가씨처럼 사람이 인위적으로 심은 식재 밀원, 이렇게 또 구분할 수도 있겠고, 또 목본밀원이라서 아가씨나무나 벚나무나 이런 나무로 된 목본, 이런 것을 목본밀원이라고 하고, 또 크루바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환삼덩풀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분류, 풀 1년생 이런 것을 초분류라고 보면 되겠어요. 또 꿀과 화분이 같이 들어오는 게 있고, 아니면은 꿀은 전혀 안 들어오고 화분만 들어오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벼, 또 아니면 옥수수, 이런 거는 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화분만 들어오지. 참나무도 마찬가지. 자, 농작물 밀원, 농작물 질환이 많아요. 뭐 참깨도 있고 들깨도 있고, 쉽게 해서 농작물 밀원이 요새 이제 뭐 율무도 있고 수수도 있고 유채도 있고. 근데 대개 농작물 밀원 중에서 기름이 나는 거 있죠. 기름이 유지가 나오는 거는 대다수 꿀이 잘 나옵니다. 예? 뭐 요 동남아에서도 뭐 팜유가 나온다. 그럼 그 팜이 나오는 그런 나무도 꿀이 잘 나와요. 예. 이런 게 이제 농작물 밀원이 있겠고, 잡초는 요새 망초대라고
돼지풀이라고 보는 거 있죠. 이것도 애래식물인데 이것도 하나의 화분이 두르고 꿀은 약간 두를 정도예요. 날씨가 덥고 그런 건데 우리는 가물어 가지고 그동안 뭐 얼추 지금 저가나 그런데 별거 안 했지만은 이런 것이 잡초밀원이죠. 또 과수밀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살구라든지 앵두라든지 다 과수밀원은 거의 밀원이 됩니다. 사과꿀도 뜨면은 상당히 향기가 좋아요. 향기가 좋고 또 화해밀원. 화해밀원은 여러 가지 꽃. 그런데 개나리 같은 거는 안 됩니다. 개나리나 또 뭐 장미 같은 것도 안 되고 또 안 되는 게 또 보이스 대표적인 게. 나머지 화해도 잘 되는데 안 되는 것이 더러더러 있어요. 봄에 일찍 피는 그 금방 생각하니까 목련 안 돼요. 목련도 잘 안 돼. 그리고 나머지는 많이 됩니다. 화해밀원은 거의. 사르비아 같은 것도 꿀이 많고 요새 접시꽃 같은 것도 화분도 잘 들어오고 꿀도 있고. 유채꽃은 좋죠. 꿀이 잘 들어요. 카나다 같은 데는 유채 사춘이 캐롤라라고 있어요. 캐롤라. 사료작물로 쓰는 유채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이건 여름이 핀다고 합니다. 여름에. 그런데 요거에서 꿀을 많이 떠요. 우리나라도 제주도 가면 유채에서 2번 내지 많이 뜨면 3번. 경우에 따라서 모스프 같은 데서 4번도 떴어요. 한 자리에서. 그래서 또 2차로다가 저 북쪽이나 아니면 저 송당이라고 있어요. 해발 한 300m 높은 지역에. 이런 데 가서 또 한 2번 정도 뜨고 이렇게 왔습니다. 사료작물 밀원은 크로바라든지 또 뭐 엉겅퀴라든지, 엉겅퀴는 아니고 사료작물 크로바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아가씨 때 파랗게 피는 게 그게 뭐냐? 찔레꽃에도 많이. 찔레꽃? 네, 찔레꽃은 화분이 좋습니다. 화분이 아주 화분 중에 국내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고가에 거래되는 것이 다래하고 찔레예요. 맛이 제일 좋습니다. 또 품질도 좋고. 녹비작물도 여러 가지가 이제 소사료를 뭐 재배하기위해서 쉽게 해서 뭐 녹비작물로다가 옥수수도 하나에 엔시리지 담기 위해서 심잖아요. 이것도 화분 같은 것이 됩니다. 또 수수 그런 거 사춘도 있고 여러 가지 꽃이 있고 특히 크로바 같은 게 녹비작물로 자원형 같은 거 녹비작물 사료작물도 되지만은 자원형 같은 게 대체적인 녹비작물이라고 보여야죠. 거름을 하기 위한 거.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대로 아가시나무나 떼죽나무나 밤나무, 봄나무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요새 이제 대추나무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꽃 피는 밀원 중에는 제일 오래가는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대추가 한쪽에서는 익어가지고 참 크다는데 지금도 꽃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핍니다. 대추가. 그래서 경산하고 저쪽에 속리산 쪽에 그쪽에 많이 재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한 2번 정도 대추나무에서 꿀을 뜹니다. 좀 다른 꿀보다 조금 더 받고 팔아요. 약이 좋다 해가지고. 저 보조미존으로 뭐 개가죽나무, 버드나무, 감나무, 고염나무, 감나무도 남쪽에 많은 데는 꿀을 한 번 정도씩 뜹니다. 또 뭐 산초도 있고 산초도 많은 데서도 강원도 같은 데서는 밀방이 이렇게 하얗게 잡을 정도까지 꿀이 들어왔어요. 벌이 잘 크죠. 무라든지 찔레, 무 같은 것도 옛날에 저쪽에 무안 같은 데 가면 체중포라고 해서 흥농종묘나 이런 데서 무를 많이 심으면은 거기서 많은 지역에서는 꿀도 떴습니다. 무가 꽃이 없잖아요. 있어요. 하얗게 핍니다. 그게 그냥 뽑아 먹을 때는 없고 종자 받을 때만 있어요. 종자 받을 때만. 다 있어요. 양배추도 동그랗지만요. 나중에 그냥 놔두면 다 꽃이 나와서 꿀 납니다. 양배추도.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보조밀원 중에 샤스레피나무라는 게 있어요. 샤스레피나무. 이게
양봉업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가스렉이라고 합니다. 가스렉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행사 때 이제 화환을 만들잖아요. 화환을 하면 뒤쪽에 파란 이파리가 동백나무 잎처럼 생긴 걸 뒤다 이렇게 받칩니다. 그리고 앞에다 꽃을 꽂고. 그러고서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들으니까 요새는 플라스틱으로다 이렇게 파랗게 넓게 부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쪽에 파란 동백나무 잎처럼 생긴 게 그게 샤슬의 피나무입니다. 남쪽 지역에 산에 많이 있어요. 전라도 지역에 특히나 또 섬 지역에 해서 요거를 원래 불법 채취에다가 계속 파는 거야. 근데 이게 봄에 제일 일찍 피는 꽃 중에 하나예요. 동백나무 다음에. 그래서 남쪽에 벌을 길르러 가는 사람들은 적에 많은 지역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럼 저기서 꽃꿀은 구린내 비슷합니다. 그래서 꿀은 좀 귀하니 좋은 편은 아닌데 근데 벌 번식에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봄에 남쪽에 벌을 번식하러 가는 사람들은 저거하고 오리목하고 두 가지를 주로 보러 합니다. 그리고 동백 일부 있는 지역하고. 농작물 밀원 중에는 뭐 다 돼요. 벼, 유채, 해바라기. 근데 이 해바라기는 화분도 잘 두르는데 화분 속에 단백질 함량이 다른 꽃의 화분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벌들이 계속 번식하는 데는 좋은 편은 아니다. 벼 화분도 마찬가지. 화분을 사서 벌을 그냥 주는 데는 그냥 쓸 수 있지만은 사람이 먹는 화분이로다가 거래를 한다. 그러면 벼 화분이나 옥수수 화분은 아예 사지도 않습니다. 팔지도 않고. 예? 벼 화분이나 맛이 없고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 해바라기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야죠. 무나 배추나 참깨 요거 자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자소? 깻잎같이 생긴 거. 예. 이 자색을 돋는 들깨예요. 자소라는 게. 예. 이게 건강식품으로도 하는데 요거는 들깨보다 조금 일찍 핍니다. 8월 말쯤에 꽃이 피는데 제가 저기서 옛날에 일본 수출하느라고 고향에서 저걸 재배했어요. 집단 재배를. 그런데 통당 얼마를 떴느냐? 한 말 떠봤습니다. 한 말. 통당 한 말. 들깨가 잘 뜨면은 옛날에 잘 날 때는 2번도 떴어요. 들깨꿀이 아주 부르르하니 향도 좋고 맛있습니다. 실제 자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자, 여기서 콩 같은 것도 요게 꿀이 잘 들어오는 지역이 있고 안 들어오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콩. 네. 메밀꿀은 꿀 중에서 또 밤 다음에 항산화 물질이 높다. 외국에서는 메밀꿀이 자기네 나라에서는 제일 항산화 물질이 높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밤꿀이 있기 때문에 밤꿀이 메밀꿀보다 항산화 물질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꿀 냄새가 구린내 비슷하고 입자가 거칠게 굳어요.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 무조건. 그래서 메밀꿀은 가을에 굳어야 좋다. 그래서 가짜 꿀 장사들이 어느 꿀을 제일 선호하느냐? 밤꿀하고 메밀꿀을 제일 선호합니다. 왜?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옛날에 정증병에다가 모가지 꼭대기에다가 꿀을 조금만 밤꿀이나 메밀꿀을 좀 넣으면은 냄새 맡으면 향기가 강하게 나거든요. 우리다만 조금 넣어놨기 때문에 섞어서. 호박, 강낭콩, 피마자도 벌들이 화분도 들고 꿀도 들습니다. 수박, 박, 부추 안 되는 거 없어요. 호밀 같은 것도 이거 화분만 잘 들습니다. 또 아니면 수수 같은 것도 화분 같은 게 잘 들고. 율무도 화분이 잘 들어요. 이쪽에 저쪽 연천 쪽에 가면은 많이 하는데 우리 가물어 가지고 율무 심었더니 얼마 싹이 안 났다 해가지고 저때 텔레비 나오는 거 봤는데 사료작물 중에는 크루바 꿀이 잘 나는 미국 같은 데서 미국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꿀이 뭐냐? 크루바 꿀이에요. 가격도 비싸고 우리나라의 아가씨 꿀 좋아하고 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크루바 꿀을 좋아합니다. 제일 상등품 꿀이에요. 상등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팔파도 있고 수소. 호밀 같은 거는 이제 이것도 하나의 녹비작물로 어디다가 심느냐? 인삼을 심으려고 할 때 인삼밭에 퇴비를 못 내니까 갈잎이나 가랑잎 갖다 넣고서 계속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부족한 데는 저 호밀을 심어가지고 그 놈을 중간에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키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때 녹비작물로도 하고 있어요. 자, 제주 같은 데서는 아가씨꽃 필 때 밀감꿀을 2-3번 정도 뜹니다. 밀감나무에서 꿀을. 근데 농약을 많이 치다 보니까 밀감에 잘못하면 꿀에 농약 성분이 약간 검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농가들이 꿀 폈을 때는 가급적이면 약제를 치지 말아야 하는데 좀 쳐서 죽는 경우가 있고, 요 용인강원 삼성 에버랜드 있잖아요. 그 주위에도 삼성에서 만든 밤나무 단지가 있어요. 산이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밤꽃이 칠 때쯤 꼭 쳐요, 약을. 그때쯤에 그 암꽃이 폈을 때, 밤송이 생길 때 그 나방이 거기다가 알을 까놓으면은 그게 그 속에서 나중에 부화해가지고 밤송이 속에서 그게 유충이 자라서 밤을 벌레 먹는 그러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적기라고 해갖고, 그래서 거기 이제 내 친구가 벌을 가는데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나야 돼요. 약 치면 항공기를 다 치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특히나 사과꽃에 농약을 치다 보니까 꽃에다가 그 적과약이라고 해서 세빈이라는 농약을 쳐서 좀 또 과수농가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일손은 부족하고 인건비는 비싼데 너무 많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속거주하는데 엄청난 인건비가 맥혀요. 그러니까 이때 그걸 덜기 위해서 농약을 쳐버리는 거예요. 농약 치면 사과가 떨어져요? 아니죠. 농약을 치면은 그 사과 그 줄기 어린 것들이 그게 고사해요. 어지간한 게 일부는 살아남고 일찍 맺힌 거는. 그런데다가 또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 벌들이 와서 더 수정을 해주면은 안 되겠다. 너무 많이 열려서. 그래서 오는 벌을 죽여야겠다 해서 약을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양봉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약을 허가 취소를 해다고. 제가 조합장할 때 계속 농촌진흥청에다 줄기차게 요구했어요. 예? 허가 취소해다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거 죽으면은 농가들 연락이 오면 그놈을 갖다가 뭐 MBC나 SBS나 기자들한테서 이 꿀벌 저 세빈 쳐갖고 죽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남겨주면은 방송에다 이제 터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방송 자꾸 터치면은 진흥청에서는 그거 허가된 사람 골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양쪽이 다 모이라 중재를 해가지고 이쪽 사정 얘기 들으면 그렇고 양분의 사정이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세빈이라는 농약을. 그래서 지금 세빈이라는 농약이 안 나와요. 그게 제일 많이 그러니까 농가들이 어떻게 돼요? 사과 밭에 가지를 않습니다. 엄청나게 죽어요. 사과 딱 아가씨 꽃 피기 전에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가씨 꿀을 벌 잘 길러놓고 하나도 못 뜨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죠. 그러니까 아주 사과밭이라면 아주 썰됐어요. 근데 또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날씨가 추워서 화분 교배가 안 돼서 안 열린다고 야단해요. 벌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농약만 안 치면 벌들이 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진짜 자기네들은 돈 안 들고서 화분 교배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진흥청에서 얘기가 사과가 일찍 열린 게 직경이 1cm 때 약을 치면 된다. 약을 쳐도. 그러면은 적과 효과도 노리고 꽃은 다 졌기 때문에 꿀벌의 피해도 없고. 근데 이게 알려준 사람도 그렇고 농사 짓는 사람도 그렇고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이게 오랜 답습을 하고 시골의 농민들 나이 잡순 분들이 얘기해도 안 맥혀요. 응? 무슨 얘기냐? 벌 와서 수정시키니까 무독에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칩니다. 자, 그래서 뭐, 동남아에 가면은 용안이라고 있어요. 용안. 용안이라는 것이 용의 눈이다. 이게 용의 눈처럼 이렇게 새콤하게 동그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꿀을 많이 뜹니다. 용안 꿀이라고 해서. 저도 먹어봤어요. 자,
여기 이제 화예밀은 뭐 코스모스 가을에 여러분들 코스모스 한다는 노래도 있잖아요. 요거 화분이 잘 돌아서 가을 월동에 번식이 잘 됩니다. 아까 얘기한 사르비아도 꿀이 많고 채송화도 꿀이 있고 접시꽃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솔리다스트라는 것은 이건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이것도 요새 이 화환집에서 꽃받침 하는데 이 꽃을 쓰더라고요. 유럽에 가면은 이 솔리다스타 비슷한 꽃들이 야생에 흐드러지게 핍니다. 야생에. 제가 이제 하도 이게 못 보던 꽃이라서 번들이 보니까 역사도 하고 화분도 달고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화분이 잘 들어오고 꿀도 조금씩 들어온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다가 스위스와 독일 국경을 넘는데 그놈의 꽃을 꺾여 갔는데 그래서 이제 국경 넘을 때 버스에서 수습하느라고 잠시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은 봐놓고서 막 뛰어가서 가니까 이제 철조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조망을 넘어갈 길이 없어서 나무를 옆에 이끌려 탁 타고서 탁 넘어가니까 금방 내 페츄리카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딱 꺾다가 그래서 넘어왔더니 뭐 말이 통해요. 그래서 여기는 패스포드는 넣는데 뭐 자기네 말로 막 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패스포드 있는데 그거 주면은 골치 아프죠. 그래서 타락해서 이제 타고서 가자고 저 패스포드 저 버스 있다고 와서 이제 가이드한테 내 저 철조망을 넘었더니 이런다 했더니 여기 그게 국경이다 이게요. 거기 이렇게 무슨 전선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전기가 통하는지 모르니까 손으로다가 그냥 한번 딱 쳐봤지 내가. 또 감전되면 죽을게요. 그랬더니 그게 탁 치는 순간에 벌써 자기네 저를 딱 그게 된다. 그리고 국경에서 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딱 뛰어가니까 벌써 이상하게 봤죠. 그래서 양쪽 국경에 스위스 경찰하고 독일 경찰 둘이가 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저 꽃을 거꾸로 갔다가 그런 스물을 여러 우리 이제 양봉 농가들끼리 세계 양봉청에 갔다가 이렇게 다른 데 가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잊어지질 않아요. 예,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저 꽃이 일사단 전방 안에 야생으로 있습니다. 저 꽃이 야생으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느 짐 같은 거 군인들이 갖고 오면서 묻어 들어온 거예요. 묻어 들어온 거. 그래서 거기서 야생으로 있는데 거기에 버리는 사람들은 저기서 상당히 도움을 봐요. 그게 번식력이 강해요.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도 있는데 그거는 일본에는 11월 달에 피는 거예요. 일본을 여행 갔더니 또 저게 그 꽃송이를 알으니까 이게 여기도 있네. 일본 동경 동쪽에 갔다가 저걸 또 이만큼을 또 따왔어요, 실을. 그래서 이제 공항에 들어오는데 신문지를 뚫뚫 말아서 들어오는데 세부에서 이게 뭐냐? 한약재라고. 한약재. 그래서 갖다 심어 놔봤더니 11월 달에 펴서 오히려 벌이 월동잠을 들어가야 될 때 오히려 벌들이 역살해서 다 늙어버려. 체력 소모가 돼서 오히려 안 좋은 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 내버려버리고 거기 지금 봤죠. 양주에 한 그루 있는데 또 이렇게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이 순천 쪽에 그 하천 쪽에 그게 많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외국에서 물자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고기는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거는 가을에 피는 거, 유럽의 거는 쉽게 해서 여름에 펴서 양봉인들한테 꿀벌한테 도움을 준다는 거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골든 노드라고 합니다. 골든 노드. 그러고서 조금 명칭이 틀리는데 솔리다스트라고 해서 저것도 재배를 해서 화원들이 이렇게 납품을 합니다. 요새 이제 참중나무가 다 져갈 때가 됐는데 참중나무 꽃 보셨어요? 이렇게 쭉 늘어져 갖고 참중나무 요 화성 쪽에 많습니다. 전라도 쪽에 있고 나물로도 먹고 하는데 맛있죠. 향기가 좋건데 저기서도 꿀이 뜨면 향기가 아주 좋아요. 개가죽나무는 아세요? 가죽나무. 가죽나무라고도 하고 개가죽나무라고 합니다. 옛날에 가로수로도 많이 심었죠. 개가죽나무가. 저도 향기가 상당히 강해요. 근데 제가 이제 농고를 졸업했는데 그때 이제 삼촌이 양봉을 하다 보니까 밭에 300평에다가 밀원수를 쉬나무하고
저 개가죽 나무 2가지를 심어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뭐 1년, 2년 크니까 이제 막 수북하게 되니까 어떻게 헐길에서 다 캐내서 제가 학생 때 집 주위에다 내가 쭉 저걸 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길러서 나중에 제가 벌 심을 때 이만큼씩 키워놨는데 거기서 이제 벌 몇 통 있을 때 꿀을 떠봤는데 향기가 엄청나게 개가죽이 좋습니다. 나무도 잘 돼. 근데 나무가 목재 가치가 없어가지고 산림인들 얘기가 망가목이라고 해요. 망가목. 나무로서는 못 쓸 나무다 해서 망가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재가 불러서 목재 가치는 아무 무용지물인데 속성수인데 저 나무가 다른 나무들을 이기고 자랍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자생하고 다른 나무들이 크지 못하게 나무가 독성을 뿌린다 그래요. 나무에서 그 독성 물질을 이렇게 분비해갖고 다른 나무들이 크지 못하게. 그래서 저 개가죽 나무가 있는 데는 다른 나무들 이기고 큽니다. 또 키도. 나무 그 잎사귀 먹는 거예요? 그럼? 참죽나무가 먹죠. 그래요? 가죽나무라고 참죽나무가 먹고 개가죽나무는 안 먹어요. 근데 꿀은 잘 들어요. 서울 사대문단에다 놓으면 개가죽나무 꿀을 무조건 한 번 뜹니다. 제가 이 남산에 옛날 애인주택 신불나방이 우리나라에 들은 게 남산의 남쪽에 애인주택이 있었어요.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여기에 짓는 나무를 가꾼 데 신불나방 알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신불나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남산에 경관을 해친다 해서 정부에서 그놈을 다 수용해가지고 허락을 했을 때 다시 정비하기 전에 제가 2년간 거기다 벌놨었어요. 남산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개가죽 나무 2번 꿀을 떴습니다. 옥수동에서도 한 번 떠봤고. 그래서 제가 알아요. 벽오동도 장마철에 피는데 꿀이 듭니다. 여러 가지. 가을 되면은 이제 잡초미련 중에 물봉숭아, 이쪽 양평 쪽이나 이쪽에 산골이라면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게 봄에 비가 자주 오는 해는 씨가 많이 발화가 돼서 상당히 많아지면은 가을에 월동식량을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또 벌들이 역사할 때 꽃이 수술이 꽃 위쪽에 매달려 있어요. 그 벌이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꽃가루가 꽃 덩어리에 하얗게 묻습니다. 분 받는 것처럼. 저게 꽃도 이쁘장해요. 물봉숭아가 이렇게 습지에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꿀이 잘 들을 때는 많이 들어옵니다. 이 연백국화라는 것도 연천 쪽에 나오는 국화다 해서 연백국화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연천 그쪽에 가면 화이트교라고 있어요. 화이트교. 들어보셨어요? 전방에 들어가는 임진강에 놓여있는 화이트교라는 다리가 이 꽃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거기 있던 군종 군속 근무한 사람 내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원래 저기가 이제 미군들 카나다 사람들이 저 다리를 놨다 그래. 미국인가 그 사람들이. 근데 거기가 이제 헐벗었으니까 6.25 전쟁 시에 다 다리 놓다 보니까 헐벗으니까 그 씨를 자기네 모국에서 갖다가 심었대요. 저 연백국화라는 것을 하얗게 가을이 핍니다. 근데 꽃이 오래 가요. 하얗게 국화처럼. 근데 저기 화분도 잘 들어오고 꿀도 잘 들어요. 근데 내가 이제 카나다에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도 저게 있는데 거기는 키가 조그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저게 아주 제 세상을 만나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미련이 좋아가지고 제가 에피소드인데 저놈을 갖다가 시골에 우리 고향 근처에다 저걸 씨를 갖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번식력이 저게 뭐 아가씨 나면 저리 가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소 집 뒤에 쫙 있는데 저게 들어가지고 저 떼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번 사출을 했습니다. 다 걷어내고 포크레인들에서 돈도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거 바람에. 거기다 심었다가 아주 피봤어요. 진짜. 그래서 남이 묘지에다가 근처 심은 근처나 많아 저게 서북풍이 가을에 불잖아요. 그럼 이 씨가 날아가서 막 퍼져요. 그래서 저거 내가 씨 전국의 양봉가들한테 옛날에 조합장 하기 전에 이렇게 꿀병 2.4 박스에다가 수백 명 내가 공짜로 보내줬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어디가 많으냐 하면은 이쪽 의정부 그 뒤에 그 산 있는데 그 무슨 산이야? 높은 산 하나 있죠. 그 대학교 있고 그 너머에 가면 큰 공동묘지 있어요. 예? 수락산 아니고 아니 불암산 말고 의정부가 아니고 저쪽 저기 예, 송추 쪽에 그 저 무슨 대학 있죠 거기. 저 무슨 대학이지?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건 왕발산 아니 왕발산인가? 왕 무슨 들어가는데 거기 한 해발 900m나 그 정도 되는 큰 산이 있어요. 그 무슨 그 종교재단 대학인데, 예? 대진대학교 맞죠? 대진대학교 그 산 너머에 가면은 서쪽에 그 공동묘지가 큰 거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아주 상당히 많았고 여기 이제 그 저쪽 수유리 가면은 야구 잘하던 그 무슨 고등학교죠? 수유리에 있는 그 학교 뒷산에 그 물탱크가 있는데 물탱크 주위에 저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천까지 안 가도 내가 저 번동에서 강북구 번동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 가서 가을이면 받아서 씨 받아가지고 씨를 막 한 가마 두 가마씩 받아다가 그는 가지고 전국 양봉가들 엄청나게 내가 무료로 나눠줬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 안 퍼진 데가 없습니다. 저 연백국화가. 근데 한 곳에서 오래 살으면은 어느 미량 원소가 부족돼서 그러는지 자연이 없어져요. 자연이 없어져. 제가 코스모스도 제가 당진에 이제 가을 밀원이 없으니까 거짓말 안 하고 두 가마씩 받았어요. 한 가마 내지 두 가마씩 받는 거예요. 내가 집 옆에 도로변에다가 마을 안기다 쭉 심어놓고서 가을 되면 이제 다 꽃이 얼추 다 지고 나서 이게 벌어질 때쯤이 되면 니아까 갖고 와서 다 빕니다. 마당에 가서 도리깨로 떨어서 하면은 씨를 거짓말 않고 한 가마 두 가마씩 받았어요. 그럼 그 당시 내가 차도 없을 때니까 오토바이 딱 이제 뒤에다가 설탕푸대다 넣어갖고 이렇게 뒤에서 앉고서 앞에서 운전하라고 해서 가면서 도로변에다 이걸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냥. 예? 가서 뭐 파고 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 포크레인을 작업했다든지 풀이 없던데 이제 새로 흙을 갖다 부은데 이런 데는 잘 납니다. 그리고 하나는 잘 펴요. 2년쯤 되면은 단위로 줄어. 반도 더 안 돼. 3년 되면은 10% 20%밖에 안 남습니다. 예? 3년만 되면 없어져요. 그냥 스사로. 예? 그래서 비료를 준다든지 거름을 주지 않는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연백국화가 한때는 연천군 백한면 일대에서 가을이면은 식량을 하나도 안 줘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꽉 찰 정도로 작년에 이 지역에 감로가 들어와서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도 꿀이 들어왔어요. 근데 요새 가보면 그쪽에는 그 연백국화가 별로 없어요. 다 이제 사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한 장소에 오래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바이텍스라는 것도 양봉인들이 과거에 심고 했는데 오래가는 수중 중에 하나예요. 바이텍스가. 그래서 상당히 한 3개월 정도 갈 거예요. 자색의 꽃이 피는데 오래 갑니다. 벌이 좋아. 근데 여러분들 북경에 가서 만리장성 이렇게 가려면은 가서 이제 케이블카 탄다든지 또 아니면 걸어서 가잖아요. 그럼 그 야산에 가면 이 바이텍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돌산에. 잘잘하게 이렇게 이제 저게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관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양봉 농가들이 3번 내지 4번 꿀을 뜹니다. 저기에서 꿀을. 토종벌도 그렇게 뜬다고 해요. 토종하는 데 있어도. 그래서 그 야생 대추하고 이 바이텍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쪽에. 그래서 특히나 이제 또 치렵수는 유럽 쪽에 마로니에라는 우리나라도 요새 이제 뭐 이 도르베 많이 공원으로 심었는데 여기 아가씨 꽃 피기 직전에 이렇게 하얗게 꽃이 피죠. 여기서도 꿀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뜬다고 합니다. 뭐 백합나무 요새 정부에서 제일 많이 심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꽃이 아주 무궁화처럼 이렇게 커다랗죠. 근데 이거는 꿀샘이 끄트머리 가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띠가 있어요.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벽에 되면 꿀이 줄줄 나와서 뭉쳐 있어서 어떤 때는 꿀이 이만큼씩 고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가씨꽃 필 때하고 겹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좋은 밀원이로 환대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뭐 시간이 좀 됐으니까